안녕하세요. 명지토지학일 아카데미 이종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라는 책을 발간해서 시중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농지에 투자하고자 하신 분은 아마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하는 것을 책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여기 이 책에 대해서 유튜브로 보시게끔 되면은 책에 대해서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란 이런 얘기인데, 농지 취득 자격증은 뭐다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된다 하고, 만약에 경우에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은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 이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그냥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농지의 종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의 종류가 뭐 전답 과선이 농지의 종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농지를 가지고 우리가 1949년서부터 농지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이 농지개혁법이 있었고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현재 농지법이 있는데,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때의 농지는 조금씩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이래서 이러한 법에 의한 농지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는 농지를 경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가 이 농지개혁법의 주 내용입니다. 즉 예전에 농사를 짓지 않던 지주들이 갖고 있는 농지를 소장농에게 강제로 매매하게끔 만들어 놓은 법이 농지개혁법입니다. 이 농지개혁법 때는 이러한 농지에 내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1974년 1월 1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는데, 농지개혁법이 이때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을 하려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러한 농지에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타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되면 이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월 1일 농지법으로 다시 또 변경됩니다. 이 농지법에 의한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농지법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농지의 종류라는 것은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제가 농지의 종류로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하자면
농지개혁법대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 현재의 농지법은 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이 농지법이 1996년 6월 30일 만들어졌는데 제 농지법 제10조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의 발급해갖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조건은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계획의 실현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자체를 그러니까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들에게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예 이 20km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증의 목적이 20km 내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농지를 자경, 남한테 시키지 않고 자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기 위했는데 그럼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냐? 1996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5,000불이 넘어서서 10,000불 가까이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윳돈이 생겼는데 이 여윳돈을 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농지에 투자를 하게끔 되게끔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농지를 많이 뺏기게끔 되기 때문에 20km 이내에 6개월이란 거주 요건을 주면서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된 겁니다. 그 후 다시 이 농지법이 2002년에 그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그 20km 이내 6개월 이상의 거주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발달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 매일같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사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도에 있는 감귤밭을 샀다 놨다 그러면은 감귤밭을 1년 내내 매일같이 가서 그 농지에 가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영농계획서 내가 이거를 농지를 사면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제출하고 농지를 구입한 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농지를 잘 농사를 경작하는지를 담당 공무원이 어떤다 가서 조사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어떤다 바뀌게끔 된 겁니다. 20km 이내에 6개월의 거주 조건이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거주 조건이 없어지면은
내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제출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내가 농지증을 신청한 곳에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보고 제가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황에 그 영농계획에 실현이 가능한지를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농지증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아닌지만은 어떤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현장을 가봤더니 영농을 할 수 없게끔 불법으로 전용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법으로 전용돼 있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다? 미발급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 미발급을 하게끔 되면은 이것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일반 매매 시에는 바로 미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원상 복구 후에 발급을 하겠다. 가서 원상 복구하고 다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후에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낙찰만 받았으면 계약금만 내지 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제 농지가 아니죠. 그러기 때는 담당자한테 가서 그 농지증을 신청하면은 담당자가 가서 현황을 보고 이것을 원상복구시켜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봤을 때 얼마든지 원상복구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원상복구시켜라 하고 각서를 제출하고 각서를 제출하게끔 원상복구 원상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해 줍니다. 농지법스가 썩농지가 아닌 경우 이렇게 했는데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경우,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땅에 그 농지를 사서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준공이 났으면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하면 되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 용지로 지목이 되고 변경이 되고, 창고를 지었으면 창고 용지로 지목 변경이 되고, 주택을 지었으면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는데 사실상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답 과손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반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농지 이런 것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담당자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심의를 한다 그랬죠. 근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사를 안 짓겠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농지를 영농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그냥 발급해 주는 것인데, 이 경우도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시행 중인 공사 중인 겁니다.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샀으니까 먼저 사람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때로 준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상 복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먼저대로 준공을 받으면은 영농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하면은 어떤다?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가져온 농지를 가져오는 당신은 농지 전용 허가를 어떤다? 받은 것을 준공을 시키겠느냐, 원상복구 시키겠느냐에 따라서 농지증을 해줄게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땅이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농지는 영농계획서가 필요 없다. 여기에 제가 지금 집어넣지 않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도 있는데,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농지를 내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경작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농여건 분리농지에는 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떤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어떤다? 발급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농지가 있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농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데 지목이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영농계획이, 다시 말하면 영농계획이 필요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냥 농지증을 신청하게끔 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개혁법 당시의 불법 전쟁 농지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농지개혁법 때 그 농지를 그 세 필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십니다. 이게 항상 이제 그 규제를 할 때는, 땅을 규제를 할 때는 필지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세 필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제가 나눠서 얘기하는데, 제 농지개혁법 때 제가 두 필지는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한 필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농지에 두 필지는 농사를 짓고 한 필지에는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지내왔는데 1973년도 1월 1일부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옛날부터 농지개혁법도 농사를 지어오던 그 농지는 그날부로 1973년 1월 1일부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끔 됩니다. 그 농지는. 근데 제가 농지개혁법 때 불법으로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제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농지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농지가 아니고 그대로 무슨 농지에 농지개혁법대의 농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 필지를 갖고 있다가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제가 정식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농지가 아닌 것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보게끔 거기다 내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 됐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담당 공무원이 보고 그 원상복구 시키라고 그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1996년도에 어쩐다?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된 겁니다. 농지법으로 바뀌어서 불법으로 진 것을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원상복구 시키게끔 어떡한다?
압력을 주는 겁니다. 왜? 자신에서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니까 언제 너 그거를 매매할래? 그럼 매매를 했는데 원상복구시켜. 이렇게 돼서 농지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자, 세 필지 갖고 있던 것 중에서 한 필지는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대의 농지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그 농지가 다시 농지법에 의해 농지로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필지는 농지개혁법대의 농지인데 그것이 어떤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왔는데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 당시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원상 복구 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야? 그 원상 복구 조건으로 그 농지증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농지개혁법 때 농지를 제가 합법적으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때 농지인데 그것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가 아니고 농지개혁법 때 농지고 이 농지개혁법 때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도 아니고 농지개혁법 때 농지다 보니까 이 농지개혁법 때 이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한다?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973년도 1월 1일 이전 언제부터 그러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항공사진을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그 농지에 항공사진을 한번 보십다 했을 때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봤더니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어서 반려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끔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없이도 등기 이전을 해주는 농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